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끝에 바가지가 달린 긴 장대가 나오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 주변은 어둡다. 원형의 야외 경기장처럼 생각되는 공간이다. 계단식으로 된 곳에 사람들이 꽉 차게 앉아 있다. 나도 사람들 속에 같이 있다. 내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다.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선명하지 않다. 경기장 안에는 포로로 잡혀온 듯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일렬로 무릎을 꿇고 있다. 아이들도 3-4명 보인다. 맞은편에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라 생각되는 군인들이 경기장 밖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 그들은 전쟁 중이다. 경기장 안에 30대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 삽을 들고 서 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 그의 온몸이 피로 덮여 있어서 검게 보인다.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 그 남성은 삽으로 누군가를 내리친다. 관중들은 모두 탄식과 함께 공포에 사로잡힌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내리친다.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포로들을 다 죽일 모양이다. 이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끝에 바가지가 달린 긴 장대를 가지고 계단을 올라온다. 바가지 안에는 방금 죽은 이의 피가 가득 담겨 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내 머리에 피를 붓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나도 저들처럼 죽임을 당할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 그가 내려가고 나는 공포에 질려 눕는다. 남편의 무릎을 베고 누우니 남편이 이불을 덮어준다. 나는 너무 무섭다. 저희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30대 남자가 가진 끝에 바가지가 달린 긴 장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전에는 손에 닿지 않았던 영역에 가닿게 하는 도구인 것 같거든요. 잠자리채도 연상되고 이 장대 바가지로 깊은 곳에 물도 퍼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자 모양 같기도 해서 퍼주고 나눠주는 장면도 연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장대 바가지에 방금 죽은 사람의 피를 담아서 내 머리 위에 부어줘요. 절박한 삽질의 삶을 거부하며 구경꾼으로 살아온 이들의 피를 담았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가 이 남자의 내면 작업의 극적인 변화의 순간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나를 지목했고 다음은 내 차례라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 장대에 달린 바가지로 하는 피세례,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뭔가요? 네. 꿈속 긴 장대 바가지는 예전 똥바가지를 연상시킵니다. 장대 끝에 바가지를 단 형태는 깊숙한 곳에 무언가를 포올려서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부터 보다 멀리까지 흩뿌리기에 유용한 도구라 하겠습니다. 꿈속 장대 바가지 역시 그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처럼 관중석 저 멀리에 자리한 이들에게까지 피해 세례를 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것입니다. 꿈 상징에서 죽음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끝내 삽질을 거부해온 이들은 절박한 삽질이 요구되는 때에 이르러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과도한 집단 지향성 그리고 지나친 안전의 추구와 관련하여 자아를 지배하던 전제가 있었으니 그것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꿈속 남성은 자신이 방금 죽인 이들의 피가 가득 담긴 긴 장대 바가지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관중석을 살피던 그는 나를 지목했고 내 머리 위로 그 피를 부었습니다. 그는 관중석에 앉아있는 이들 중에서 나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죽임을 당한 이들은 끝내 살아내지 못한 절박한 삽질, 그 열망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로부터 변화의 조짐과 낌새를 읽은 것입니다. 가톨릭 성찬 전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해 흘릴 피다. 한 차원 인류를 대신해 하느님께 바치는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속 긴 장대 바가지에 가득 담긴 피는 삽질을 거부하다 죽임을 당한 이들의 피이면서 동시에 그들과 똑같은 습을 공유해온 나의 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그들의 죽음에는 나를 위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꿈속 남성은 죽은 이들의 피를 마시게 하는 대신 그들의 피를 내 머리 위로 부어 줌으로써 새롭게 일어나라 명하는 것입니다. 피의 세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들은 도저히 살아낼 수 없었던 절박한 삽질을 치열하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면서 강인한 자로 다시 일어나라는 명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긴 장대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긴 장대 바가지를 사용한다면 자신으로부터 멀리 있거나 저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에 가 닿고자 노력해 왔다는 뜻입니다. 깊숙한 곳에 있는 무언가를 꺼내어 멀리까지 퍼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슨 널리 이롭게 하려는 노력이자 베품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꿈속 남성은 누군가 멀리 있다는 이유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런 의지와 노력은 무수한 삽질을 거친 끝에 긴 장대 바가지로 완성된 것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는 꿈속 남성의 핵심 특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꿈속 남성의 한 손에는 삽이, 다른 한 손에는 긴 장대 바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삽과 긴 장대 바가지가 남성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처단자이면서 구원자인 것입니다. 처단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구원자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장대 바가지는 말하자면 절박한 삽질이 창조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관중석에 앉아 구경꾼으로 살아온 이들의 방향 전환을 돕고자 고안해낸 도구란 뜻입니다. 하여 꿈속 남성은 구원자 스펙트럼에 속하는 아니무스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관중석을 메운 구경꾼들에게 절박한 삽질의 필요를 역설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를 사용한다면 저 아래 어둡고 깊숙한 곳으로부터 무언가를 퍼올리기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깊숙한 아래는 무의식을 일컫습니다. 그는 무의식에 있던 무언가를 퍼올린 것입니다. 꿈에 비추어 그 잠재력 중 하나를 절박한 삽질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는 절박한 삽질을 관중석 곳곳에 흩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는 그 용도에도 딱 어울립니다. 긴 장대 바가지는 퍼올리고 퍼뜨리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수행할 것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는 꿈속 남성이 관중석을 향한 연민과 자비심으로 지난한 삽질을 반복한 결과 이뤄낸 성취인 것이고 나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꿈속 남성은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포기의 이유로 내세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삽질을 거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핑계일 뿐입니다. 저 깊숙한 곳에 있다는 이유도 포기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 저 깊숙한 어둠 속에 있어서 퍼올리기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관중석을 고집합니다. 어렵게 퍼올린 다음에는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구경꾼으로만 살고자 합니다. 수월하게 가닿거나 당장에 움켜쥘 수 없다면 한 발짝도 움직이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은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이니 익숙한 관중석을 떠나는데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팻말을 써붙입니다. 다른 이들의 시도까지 만류하며 어리석은 짓 말라 하는 훈수까지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장대 바가지를 창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똥바가지에 담긴 똥물을 밭에 뿌려주면 그것을 양분 삼은 밭은 보다 풍성한 결실을 약속합니다. 꿈속 긴 장대 바가지가 맡은 소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꿈속 긴 장대 바가지의 쓰임을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내면 깊숙한 곳에 매복되어 있던 잠재력을 퍼올려 자아가 고집해온 습 주변으로 널리 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로서는 외면하고 지내기도 어렵고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기반을 해치거나 파괴하려는 목적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서 있는 기반을 보다 튼실하고 기름지게 만들어 성취의 기쁨을 배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한편 꿈속 긴 장대 바가지는 예전에 사용되던 똥바가지를 똑 닮았다고 했습니다. 꿈 상징에서 똥은 우리 안의 울적함과 우울감을 상징합니다.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온 잠재력은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의 태도로 정착시켜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 때문일 것입니다. 긴 장대 바가지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박한 삽질을 의식으로 통합하여 삶에 임하는 새로운 태도로 자리한다면 그로 인해 의미 있는 성취를 맛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선뜻 나서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무의식으로부터 올라온 잠재력이 기쁨을 주는 무언가로 판명될 것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삶에서 말썽만 일으키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마법처럼 일순간에 펼쳐지는 변화가 아니라면 차라리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그처럼 외면하는 동안 내면의 남성은 거칠고 사나운 구원자로 변해갑니다. 한편 긴 장대 바가지의 장대 길이는 상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남성이 지닌 특질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꿈속 남성은 긴 장대 바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우선 너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는 점을 알려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피해 세례를 퍼붓기까지 나 또한 지난한 삽질의 여정을 거쳐왔다 하는 점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거부나 회피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중에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도 많은 피를 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맛을 봤다는 뜻입니다.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절박한 삽질을 제대로 살아내야 하는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이 남자가 하는 행위의 긍정성, 이 도구가 결국 이제 나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내 가능성의 어떤 비전? 뭐 이런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거를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꿈 이미지에 담긴 메시지, 이 꿈이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한 것이 말하자면 절박한 삽질, 그것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긴 장대 바가지 그 자체로도 나의 어떤 가능성을 말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전에 이 꿈속 남성의 도구잖아요. 꿈속 남성의 지난한 노력, 꿈속 남성이 해온 절박한 삽질의 결과물이라는 거지. 긴 장대 바가지가. 꿈속 남성은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는 어쩌면 자아가 아주 깊숙하게 파묻어버린 그 절박한 삽질, 그 잠재력을 꺼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꺼낸 뒤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그 자아가 서 있는 그 일상, 자아가 발 디디고 있는 주변으로 그것을 뿌려서 자아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하자면 그 냄새,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맡으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절박한 삽질을 무시하고 그냥 갈 수는 없겠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아니무스가 등장을 할 때, 그러니까 도구보다는 그 아니무스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구라는 결국 아니무스의 도구이니까. 이 꿈속 아니무스에 대해서 내가 구원자 스펙트럼에 속하는 인물로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자아를 지배하는 기존의 그 강력한 신념으로부터 자아를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자아를 지배하는 강력한 신념은 뭐냐? 안전한 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난 너무 안전해야 돼. 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런 강력한 신념으로부터 자아를 이제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무스가 왜 이렇게 거칠고 사납냐? 자아가 억압해온 강도를 짐작하게 해주는 단서인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강하게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무스도 자아가 억압하는 정도만큼 더 강력해지고 더 거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꿈속 이 남성의 모습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의지예요. 내가 어떻게든 자아를 그 신념으로부터 구원해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좋죠. 자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니무스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아를 감당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죠. 자아보다 더 약한 존재이면은 자아의 습은 점점 더 공고해지고 억압의 정도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내면 존재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꿈에 남편이 나오는 마지막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